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화에게입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외로우니까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그 외로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론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싶다가도 그 마음을 따스히 품어주려는 인간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날을 초조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듯 그저 연연함 없이 순리대로 살아가면 될 것임을 속 깊이 알면서도 말이죠. 인간의 외로움을 어쩌면 이리 절절하고 마음 저리게 표현했는지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고 있으면 참 많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외로움은 인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외로움을 자기만의 삶으로 잘 승화시키고 사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나이를 불문한 삶의 본질이라 하지만 유독 나이가 들수록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외로움이 밀려듭니다. 특히 대부분 남자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우주에 홀로 떨어진 아이처럼 깊은 고독을 느낀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이제 사회와 떨어져 감정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낭만적 심리 상태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낭만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도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그저 허전하고 쓸쓸할 뿐이죠. 그런데도 많은 은퇴 남성들이 이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쯤은 다 참고 살았기에 이제 포기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외로워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5, 60대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고령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3만 명 정도가 고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21년부터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고령화, 자살 증가 문제 대처와 함께 지역 사회 중심의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독거노인이 사는 집에 음료수나 술과 안주를 사들고 방문한다든지, 독거노인 집에 긴급 호출 버튼을 설치한다든지, 핸드폰에 안부 확인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이미 2018년에 고독부, 이른바 외로움부를 설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돌봄 등 1인 가구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난 2022년부터는 고독사 예방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 이렇다 할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독사를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한지,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녀의 독립,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형성된 경우가 더 많았다 합니다. 지금은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언제 1인 가구가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하면 예전같이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박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편해 보인다, 자유롭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는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면 1인 가구는 이제 무시 못할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건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여전히 있고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서로 존중해주며 집안일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고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노부부가 둘이 같이 늘 붙어 있는데 친밀감은 떨어져서 나누는 대화도 적고 상대의 말에 늘 툴툴대기 일수이며 내 가치관은 삐뚤어진 것이라 지적받고 무시당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 지내고 다른 한 사람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부 생활은 정말이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편하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행복지수와 생활 만족도가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살률은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이 사는 가구에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지수는 자녀가 있고 없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기가 두려워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극히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외롭고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하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삶은 긴 여정이요. 그 여정 속에서는 수많은 갈림길과 험난한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종종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함께 해줄 동반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솔직한 교훈을 건네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이 다른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결국 더 깊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탓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5가지와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후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자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타인도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결국 사람을 약해지게 만듭니다. 이는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많은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니게 될 뿐입니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외로움이 더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잃었기 때문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줄 알고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인간관계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괴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빨리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히 세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서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주기만을 기대한다면 결국 괴로워지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만약 종교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두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움과 애틋함을 느끼게 하지만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툭툭 내뱉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의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피하시고 자신의 기준만 내세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항상 떠올리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세 번째,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호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풍부합니다. 그렇게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에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네 번째,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5번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도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타인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첫 번째,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 혼자 살게 되면 세상과 고립되어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사회생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해관계나 회사 일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오직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싫은 사람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사회성이 아주 높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회사에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은퇴하시고 이전에 알던 직장 선후배와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 중에는 회사 배지와 계급장을 내려놓고 나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가 비로소 우리 본연의 사회성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멀어지는 반면 같은 관심사와 취미로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중한 인연들에게 소홀했다면 은퇴 후에는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2번째,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종종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고독사하기 딱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는 인생을 잘못 이해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외롭게 살다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자식 배우자 다 필요 없어.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조차도 막상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독사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계신 겁니다.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고독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고립되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독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1인 가구는 성격 문제로 자신을 가둬놓고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특히 고독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복지사와 연계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등을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세 번째,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혼자 아프다 죽게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혹은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엾고 딱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산다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고 가엾게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남 걱정이 과하면 오지랖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스럽다면 그 걱정을 하는 시간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라도 더 돌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짧고 굵게 산다고 하면서 몸과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며 좋든 나쁘든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짧게 살기는커녕 만성병에 걸려 가늘고 길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독사가 두렵고 치매 걸리는 것이 무섭다면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든 나이 들었든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도 큽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도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잘 즐기고 가족들과는 더 단단한 유대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함께 산다고 유대감이 돈독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혼자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제도를 활용하고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진정한 인간관계에 정성을 들이면 노후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1인 가구로 살아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책임져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든 혼자가 되어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고독은 결코 슬픔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상의 복잡함과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 살아도 함께 어울려 살아도 지금 이 순간 그 속에서 크나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